저랑 같이 편집 배워보실게요. 네, 오늘은 두 번째 장면 편집 시간입니다. 먼저 트랙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타임라인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위에 시간이 표시되어 있고 좌측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수순대로 해당하는 시간에 어떤 영상이 보이게 될 건지를 하나씩 편집해가는 방식이었죠. 네, 이것을 우리가 순서 편집이라고 했고, 우리는 지금 각각의 디테일한 장면 편집을 하고 있는데요. 장면 편집을 할 때 하나의 줄에서만 편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 보면 위에 지금 여러분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자료를 위에다가 새로 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줄을 우리는 트랙이라고 할 겁니다. 지금은 기본 트랙에 영상과 사진과 등등등 기본적으로 이 영상의 흐름에 해당하는 다양한 이미지들이 조합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에다 트랙을 쌓는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동일한 시간대에 특정한 장면들이 함께 보이는 구조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PIP, Picture in Picture라고 해서 한 화면 안에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조합이 돼서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기능인데 PIP를 배우실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맨 앞에 있는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한 줄의 트랙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이 얹어진 이 기본 트랙 아래쪽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영상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건 이렇게 배경이 되는 블랙 비디오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도록 제가 사진 하나를 같은 위치에다가 얹어 볼게요. 지금 이 사진은 0초부터 5초까지 기본 사진의 길이만큼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다른 사진, 지금 굉장히 화사하게 이렇게 꽃이 핀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을 한번 위에 얹어 볼게요. 그러면 아까는 없었던 줄이 새로 생깁니다. 여기에도 동일하게 지금 트랙 표시가 나오고요. 그리고 위에 줄에는 지금 제가 방금 얹은 사진만 있기 때문에 그 사진만 드러나죠. 근데 화면에는 뭐가 보이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 이게 비디오 트랙의 원리를 좀 설명드리는 건데, 자, 아래쪽에 있었던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양쪽에서 나뭇가지가 모아지는 벚꽃 사진이 보이지 않고 방금 넣은 위에 있는 트랙의 사진이 보이죠. 네, 제가 이거를 눈을 감아서 두 번째 트랙, 지금 아래에 있는 게 기본 트랙 첫 번째 트랙이라고 할 거고 위에 있는 걸 두 번째 트랙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 트랙에서 제가 트랙 숨기기 기능을 이용해서 눈을 한번 꺼볼게요. 그럼 뭐가 보이나요? 아래쪽에 처음 넣었던 그 모여있는 요 사진 이미지가 보이죠? 네, 이건 어떤 원리냐면 비디오는 모든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기본 사이즈 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유튜브에서 그 유튜브 채널의 로고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제 채널에도 지금 오른쪽 위에 보이실 텐데 그런 로고를 넣는 것도 PIP 기능 중에 하나예요. 네, 그거는 뒤가 투명한 로고 파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위에다 얹는 방식인 거죠. 자, 다시 한번 눈을 감으면 아래 게 보이고 눈을 뜨면 위에 게 보이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위에 얹어져 있는 걸 우선순위로 보여준다는 뜻이죠. 여러분 카드 놀이 같은 거 해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카드는 안 보이잖아요.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 트랙들은 캡컷에서의 트랙은 다 통합이 되어 있어요. 사운드가 그 안에 품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첫 번째 트랙도 두 번째 트랙도 다 소리를 끄거나 켤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눈을 감았다가 뜬 건 이미지를 보여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거고요. 사운드 부분은 해당하는 그 줄에 그 트랙의 소리를 들을지 말지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서 요거를 꺼놨죠. 왜냐하면 편집을 설명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리고 왼쪽에 있는 요 비디오 마크 보이시죠? 이거는 이미지 우선 트랙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미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다른 종류의 동영상을 한번 원래는 이런 강이 보이는 영상에 위에다가 얹었어요. 그리고 한번 그 부분을 재생을 해보면 소리는 둘 다 들립니다.
지금 여기 꽃밭에 물 주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자, 소리를 아래 거 트랙을 풀어볼게요. 사운드는 지금 이 바람 소리는 아래쪽에 있는 영상의 소리예요. 소리는 트랙이 몇 개든 동시에 다 들립니다. 제가 이제 간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우클릭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개별 오디오를 선택하게 되면요. 지금 제가 선택한 영상의 오디오 파일이 밖으로 나오면서 오디오 트랙이 생긴 걸 보이실 수 있죠? 왼쪽에 보면 이제 영상 우선 트랙은 복합적인 트랙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유튜브 모양처럼, 그리고 오디오 전용 트랙은 오디오 모양, 음표 모양으로, 이게 음악을 갖다 넣어도 이런 모양이 돼요. 지금 저는 여기에 있는 영상에서 소리만 추출한 거거든요. 오디오를 분리하게 되면 이렇게 음성 트랙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 이렇게 지금 다양한 영상들이 겹쳐져 있는 경우에는 위에 있는 트랙이 우선해서 보인다. 요건 비디오 트랙의 경우고, 소리 트랙은 여러 개의 트랙이 쌓여도 동시에 다 들린다. 요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다 되돌려 볼게요. 위에 거는 없애고. 네, 요 개념을 오늘 아셔야 오늘 수업에 대한 이해가 원활하게 가능하십니다. 우린 지금 무엇 해볼 거냐면 이미지의 위치와 크기를 조정하는 것을 한번 해보실 건데요. 자, 이미지의 위치를 조정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요 사진의 경우 비디오 위주의 판형에 비해서 작잖아요. 더 작게 만들 수도 있고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우리 자르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걸 자르기를 통해서 일정한 장면을 날려버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전체 장면을 그대로 살린 채로 어딘가를 지워버리거나 크롭하는 게 아니라 이 이미지 전체가 온전한 채로 위치와 크기와 각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기능이 바로 여기에 소개가 됩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아래쪽에 타임라인에서 원하는, 편집을 원하는 이미지든 영상이든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에 세부 메뉴에 들어가시면 동영상 기본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치와 크기를 확인을 했어요. 얘가 지금 체크가 되어 있어야 먹힙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요 비율을 우리가 확대라는 부분에서 보면 100%로 되어 있죠. 100%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미지의 기본 사이즈가 100이에요. 네, 그러면 줄여볼까요? 제가 지금 한 70 정도로, 대략 70 정도로 줄였더니 원본 100 사이즈보다 훨씬 줄어든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네. 위치도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이 위치 값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시게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X와 Y가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그래프 수학에서 배웠잖아요. X 값은 보통 가로를 의미하죠. Y 값은 세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축의 값을 여기서 직접 조정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굳이 이 원리대로 디테일하게 숫자를 알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왼쪽 판이랑 함께 이 기능들이 연동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여기 확대의 값을 조정했지만 실제로 이거를 좀 더 육안으로 이미지 디자인을 하시는 방법은 이 화면 안에서, 모니터 창 화면 안에 이렇게 점이 생긴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크기대로 줄여줄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얼마만큼의 비율인지를 여기서 표시해 주죠. 네, 수동으로 하실 수도 있다는 점. 자, 이 위치 값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제가 꼭지점을 이용해서 확대하고 축소만 했는데 이번에는 이미지 가운데 부분에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채로 원하는 대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이동해 볼까요? 왼쪽 끝으로 이동을 했더니 지금 Y값 세로축은 위아래는 제가 바꾸지 않았거든요. 왼쪽으로만 이동했어요. 그랬더니 위치가 X값만 바뀌었죠. 즉 좌우를 조정하게 되면 이렇게 X값이 바뀐다는 점, 그리고 0보다 작은 값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 우리가 아까 처음에 한가운데 이미지가 있었을 때 그 값이 0이에요. 다시 0으로 바꿔볼게요. 네, 한가운데 이미지가 있죠? 네, 이걸 수동으로 조정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네, 이렇게. 세로 값도 물론 가능하겠죠? 뭐 조금 더 아래로 위치를 시킨다거나. 네. 그리고 더불어
지금 회전값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자르기에서 회전이랑 요거랑 조금 달라요. 자르기에서 회전은 수평이 맞지 않는 이미지를 크롭할 때 크롭하는 그 사각 틀을 조정하는 거였고요. 지금 여기서의 회전은 그야말로 각도를 조정하는 거, 이미지 전체의 각도를 조정하는 걸 의미하겠죠. 이렇게 하고 오른편에 뭔가 제목을 넣는다거나, 네, 이런 이미지 디자인이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가능하다는 거. 이게 어떤 거랑 똑같은 회전 기능이냐면 우클릭을 했을 때 편집에서 여기 회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간소화된 기능이라서 90도저밖에 적용이 안 됐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이미지의 디테일한 값을 다 조정할 수 있다는 걸 여기서는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으로 누워있는 잘못된 이미지가 하나 있었어요. 전 이건 분명히 가로로 찍었는데 휴대폰의 경우 간혹 저장하는 과정에서 이걸 세로로 인식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가로로 찍은 이 영상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얘는 90도만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우클릭해서 편집해서 회전으로 하셔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보다 조금 더 정확한 건 여기 있는 회전값을 조정하는 거겠죠. 네, 여기 회전값을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는 90도만 돌릴 겁니다. 오른쪽으로. 자, 이렇게 조정이 됐죠. 근데 조정을 하고 나니까 이게 세로 이미지에 맞추다 보니까 이미지가 좀 작아졌어요. 네, 그래서 확대값을 한번 조정해 볼게요. 쭉 늘려서 전체 화면 비율에 맞게. 네, 조정이 됐죠. 자, 그래서 재생을 해보면 아까 분명히 세로로 되어 있었던 영상이 지금은 가로 비율에 맞게 늘어나고 돌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배우실 마지막 기능인데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제목을 넣겠다고 이렇게 이미지를 돌리기도 하고 위치를 바꿨잖아요. 네, 이렇게 만든 이 이미지를 지금 배경이 까맣게 되어 있는 게 조금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뒷부분의 배경에 무언가를 깔아주고 싶어요. 네, 그런 기능들도 여기 오른쪽에 세부 동영상 기본 기능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넣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배울 건 캔버스 기능인데요. 기본 기능에서 위치 값과 크기 값을 배우셨고, 자, 아래쪽에 보시면 캔버스라는 기능이 보이실 거예요. 보통 이게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요거를 체크로 만들어 주시면요. 자동으로 같은 이미지가 뒤에 깔리면서 어떻게 혼합을 할 건지 보이시죠? 이걸 없음으로 체크하게 되면 까만 화면이 나오고요. 캔버스 하단에 다시 흐리게로 설정을 하게 되면 동일한 이미지를 어느 정도로 흐리게 넣어줄 건지를 결정하라고 나오죠. 지금 누르시면 누르는 값이 최종적으로 저장이 되니까 나중에 선택한 것이 진짜가 되겠죠. 이렇게 저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색상도 있어요. 지금 동일한 이미지를 뒤에 깔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색깔을 깔아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유사한 하늘색을 깔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완전히 보색이 되는 뭐 이런 색깔도 조금 촌스럽지만 시도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스타일이 되게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캡컷에서 제공하고 있는 배경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이건 다운로드가 좀 필요하겠죠. 이런 이미지들 뭐 또는 뭐 이런 이미지들 이런 이미지도 가능하고요. 마치 엽서 안에 틀을 넣은 것처럼 네, 이렇게 적용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지 저작권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흐리게나 단일한 색상을 추천드립니다. 왜 유튜버들 가끔 보면요. 세로 영상 찍었는데 뒤에 동일한 화면을 깔아놓은 경우 보실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전문 영상 편집 툴에서는 이렇게 트랙을 활용한 거예요. 아래쪽에 기본 트랙에 배경이 되는 영상을 깔고 이렇게 뒤에 이제 흐릿하게 만드는 효과를 적용한 다음에 그 위에 내가 쓰게 될 실제 이미지, 선명한 이미지를 하나 더 올리는 방식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캡컷에서는 캔버스라는 배경을 자동으로 깔아주는 설정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걸 간소화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PIP,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픽처 인 픽처라고 해서 한 화면에 여러 개의 이미지를 구성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오려내기, 그다음에 얼굴 보정 등등 장면 편집의 좀 부가적인 기능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쌤의 미디어 교육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에 업로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